내가 그 괴로운데 투자를 왜 해요? 그게 될 수가 없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예언 이런 말 싫어하는데. 센터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좋은 시기라는 게요. 뭐 단적인 예로 들면 작년 3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 주식 막 30%씩 떨어지고 지수가 막 그렇게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 시점이 되게 좋은 시기였다고 보시나요? 어떠냐면 천년백 깨질 때부터 좋은 시기였죠. 천년백 깨질 때부터. 그때부터 사자고 했으니까. 네. 거기서 1100 간다고 했지만 그거는 PBR로 보면 거의 갈 수 없는 영역이 왔었거든요. 네. 그 이상의 영역은 거의 공포와 모든 감정이 다 응축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밸류에이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했던 책들을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여기서 심한 말 또 써놨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펀드에 맡겨라. 펀드에 맡겨라. 그 아마 문장을 아마 썼을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투자를 하냐는 거죠. 그건 뭐만 되냐면 누군가가 찍어주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하루하루 그러고 뭐에 살아요. 투자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괴로운데 투자를 왜 해요? 그게 될 수가 없죠. 투자해놓고 그렇게 괴로우면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친구 같아. 친구가 이제 뭐 하여튼 주식을 안 하던 친구인데 작년 재미로 주식을 잘했더라고요. 나 놀란 게 LG전자 듣고 있다가 난 그냥 LG전자 내가 많이 사서 했어. 정말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워낙부터 말도 안 듣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뭐 한국의 미래는 밝다 본다. 뭐 맨날 그러더니 내가 뭐 한국 믿는다. 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근데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또 전화가 와서 저한테 너가 보면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나 도대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이게 잘 넘어가서 그냥 올라가서 좀 4천 5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럴 것이다 단정 질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게 되려면 아까 말했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올해 금리도 낮고 유가도 안 비싸고 달러도 약해야 우리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죠. 네. 기업이 많이. 그럼 실적을 보겠다는 거죠. 1분기 실적도 좀 봐야겠고. 아니 지나고 나서 보면 꼭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고. 그때부터 사후적으로 설명해서 뭐예요? 이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강도가 세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런 금리가 그래서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기업 실적에 연동되고 그게 바로 기업이 이게 바텀업이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막 되게 뭔가 되게 정확하고 명쾌한 걸 원해요. 네. 공시처럼 딱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원칙을 찾고 싶어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많이 반영되는데 마음을 이해한다? 그거는 어떤 숫자적이나 데이터를 갖고서 판단할 수만 있는 거지. 그래서 더 데이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참 쉬워요. 제가 그래서 아까 빗대서 무슨 뭐 폭포 밑에서 수영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체크해온 사람들만이 그걸 본능에 역행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을 갖고 내 의지를 갖고 우리 다 같이 이런 거죠.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팔지 마. 우리 팔지 않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술 먹으면서 의지를 다져요. 나가면서 핸드폰 거기서 팔 수도 있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다. 막 이러면서. 그게 더 불안해지 이거 서로 위안을 하면 이게 인간인 거야. 근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있다가 원래 이게 너무 좋은 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러지 말고 이게 한 달쯤 사자. 나가면서 사겠죠. 이게 어떻게 제어가 돼요? 근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계속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데이트하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어떤 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여기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어렵다고 쓰는데 용어를 이해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그런 데이터를 내가 갖고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데 다 알아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해요. 왜? 바쁘고 생각보다 일이 많고 그럼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해 줄 거면 펀드에 맡기시고요. 네. 진짜 할 거면 습관만 들이시면 또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강점이 일단 제일 좋은 건 데이터를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리서치 자료들을 얘가 주식을 좋다고 말하냐 나쁘다 말하냐 보시지 말고 다 정리해두고 제가 알고 노가다 그거 오려가지고 저는 그걸 해요 지금도.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내가 네네. 좋아하는 우린 커버 안 하고 있는 기업들부터 해서 다 막 웃어요. 풀해서 이제 습관이니까. 근데 그게요 해놓고서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쭉 보다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을 제가 이제 갑자기 말하다 보다 했는데 가끔 우리 애널리스트가 대화를 하다가 수사 상황판 보셨어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죠 네.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빙고. 예, 그게 어떤 얘네가 왜 이거? 그래서 쿠팡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최근에 네이버의 행보나 카카오의 행보가 그래서 이걸 그때 대한통운이랑 얘네가 수합을 했구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디다 중점을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생각은 SK텔레콤이 생각이 나는 거죠. 1번 11번가가 있구나. 그럼 얘네들이 이거 분할을 하면 이 모습을 가겠구나. 그게 추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추론. 추론이 연습되려면 이게 되려면 갑자기 어느 날 나가 이걸 연상해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공부가 아니라 수집하는 거죠. 쌓인 거죠. 이거 어쩌면 어떤 우리가 역사에서 계보학처럼 그걸 지져왔듯이 이걸 보는 거죠. 이 산업에 이걸 얘네가 이래서 이걸 했구나 하다 보면 연상이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데 그걸 누군가 다 정리해 줄 때 기다릴 거예요. 사실 그 센터장님께 질문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좀 계속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할까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하시면 좋죠. 네, 근데 좀 말씀 중에 좀 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이거죠. 길게 보면 네. 한국이 산업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반도체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뭐 모르는 애도 없고 이제 예. 갖고는 있어야겠죠. 음. 들고 있는데 거기서 밸류체인을 좀 밑단을 뒤져봐서 이런 반도체라면 이런 게 아이디어가 되는. 최근에 공부를 다른 데서 저는 이 밸류체인을 오랫동안 뒤져보고 하니까 후공정 쪽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후공정이요? 후공정 쪽에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무슨 뭐가 있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중요해. 예전에 비해서 후공정이 중요해지는 타임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면 뭐 반도체 갖고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근데 자동차도 재밌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뭐 테슬라의 어떤 소프트웨어에 당할 수 없다 하지만 저렇게 돈 되는 거면 가만히들 있겠어요? 혼자 시장은 못 먹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더 싸냐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테슬라가 훨씬 비싸잖아요, 너무. 네. 그러면 테슬라가 뭐 나쁘다가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좀 지져볼까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건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고민은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1년 뒤에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집단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돼 있을 것이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뭐 돈을 아꼈다가 소비한다는데 아니에요. 돈을 다 소비해버려요. 그거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바뀐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작년에는 TV를 바꾸고 LG전자가 좋았고 뭐 집을 인테리어 꾸미는 게 다수였다면 TV 프로 보면 나오잖아요. 맨날 집 꾸미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럼 뭐 할까? 아까 의류업체 뒤지고 다녔던 거예요. 옷 입고 나가겠구나. 요즘 옷 많이 샀어요, 저도. 네. 이상하게. 그렇죠. 백화점들도 더 가겠구나.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들 그래? 그러면 호텔들도 다 호텔 부셔가지고 집으로 바꾼다는데 호텔 중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행은 갈 것 같은데 유럽 가는 건 무섭지 않으세요? 너무 멀고 네. 중국인이라고 혹시 오해해서 때릴까봐 겁도 나고. 아니, 일본이나 대만이나 동남아 정도 갔다 올까? 가고 싶잖아요 지금. 가고 싶어요. 네, 저희 와이프랑도 지금 뭐 굳이 제주도를 가겠다 그래서 애 군대 가는데 왜 여행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가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애 군대도 가는데 여행을 안 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예약해라 했더니 뭐 대신 호텔 하나만 내가 정했죠. 아까 그런 식으로 가는 김에. 근데 그러면 중국인들이 어디로 가도 고민해 보겠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하냐를 물어보시면 저는 추론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확정적으로 뭐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그럼 주변에 저는 하면 그거부터 하겠어요. 여행업체 하는 사람 한 두세 건너면 알아요.
거의 다 10명 다 폐업을 한 상태예요. 네. 그냥 폐업한 친구한테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니?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보통. 그건 정말 바닥 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이클 그런 부분에 되게 주목하신다고도 느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이클로 갈까요? 지금이 어디쯤인지도 조금 네. 알 수 없는데 이제 생각하시는지도. 경제학자분들은 네. 우리가 경제학 책을 보면 경기 순환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기 정점이 어디고 경기가 지금 회복기냐 확장기냐 뭐 이런 논이 있는데 이건 미신 같잖아요. 뭐 10년에 한 주기 번씩 온다. 뭐 몇 이러면서. 년에 네. 한 번씩 10년마다 위기가 온다. 이제 웃긴 얘기인데 그거보다 그 비운의 우리 콘트라이프 파동, 뭐 슌페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데이터가 있으니까 막 이거저걸 해보는데 뭐 이 단적인 예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많은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체제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어쩌면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과 중국이 아. 그런 거죠. 역사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라임이 있다 그랬더만 그 라임 서로 경쟁. 그때는 막 군비 경쟁을 했는데 그때 기억나게 우주 달나라 누구 먼저 가냐, 우주 누구가 뭐 기술 경쟁 벌였는데 그 기술 경쟁의 결과가 수많은 우리의 혁신 경제를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집권했던 게 이제 딱 기억해 보시면 케네디도 있었고 월남전 때 막 이런 사람들 집권했을 때 미국의 정책이 굉장히 좀 민주당이 재정을 많이 쓰여서 국민들을 많이 도와줬죠. 좀 약간 자본주의 약간 준 사회주의적 정책도 많이 썼는데 그 결과가 결국 영국도 그랬고 영국이 노동당이 계속 집권했을 때요 그때가. 네.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 여러 다른 이유로 유가가 올라왔었죠. 물론 달러 기축 제재가 흔들리니까. 근데 여하튼 그 당시에도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냐면 하여튼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굉장히 불평등 비율이 높았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온 게 레이건과 대처였겠죠. 80년대. 영화가 1987년에 나왔는데 어쩌면 The Greatest Good이라는 문장은 신자유 시대를 알렸던 사이클. 그게 30년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베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건데 뭐 책에 소개했는데 근데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상하게 수단을 하는 거예요. 정책이 경제 정책도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정책을 쓰다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좀 여러 가지 불평등이 심화됐었는데 반대로 그 다음 사이클은 정부가 개입이 줄어들고 뭐 그런 사이클로 갔었잖아요. 전세가 지금 정부 개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개입이 늘어난다는 무슨 말이죠? 정부가 재정을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많이 내놓게 되겠죠. 네. 그 사이클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거가 사이클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림을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뭘 할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자꾸 실업률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은 히스패닉과 흑인이에요. 둘의 실업률 합치면 8%가 넘어요. 흑인의 실업률은 10%가 넘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재정을 굉장히 방대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추론이겠죠. 여기 바이든 때 내가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민주당이 과거를 봤더니 우리가 안 좋은 기억 중에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클린턴 아니에요? 슈퍼 301조라고. 그때 우리 엄청 괴롭혔어요. 근데 북한 폭격했던 사람도 클린턴이에요, 사실. 근데 민주당은 항상 민주당의 중심 정책은 뭐냐면 균형 재정이에요, 놀랍게도. 항상 공화당이 자유롭게 해주는데 이상하게 사고가 터지면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을 해요. 그럼 그래서 집권해가지고 재정 정책을 막 쓰는데 이 사람들은 재정 균형을 원해요. 물론 지금 뭐 바이든 정부 옆에는 샌더스가 있고 워런이 있고 그래서 뭐 에벤트부터 온갖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은요 부통령 2번에 상원 의원 7번 한 사람이에요. 민주당의 아주 민주당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예언 이런 말 싫어하는데 증세 논쟁 지금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올해 시작되는 거예요. 법인세 증세. 증세는 여러 세금이 올라. 길티세 뭐 온갖 세금을 올라.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쓰잖아요. 이걸 미국의 입장에서는 놔둘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시 처음에 들어가면 주식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익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만약 유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세금도 더 거르면 세금은 기업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세금하면 뭐 세금인데 아니죠. 개인들의 소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 논의도 시작됐을 때 또 하나 여기다 추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생각 혼자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이때 잘못했을 당시에 이제 토론을 가는데 이제 나는 텍스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2년 전에 미국의 소위 부채 한도 상향 이슈를 2년 유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올해 7월이에요, 그게. 그러면 금액은 또 꽤 많이 초과되어 있더라고요. 뭐 줄이진 않겠지만 뭔가 대안을 내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해가지만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가냐 늦게 가냐를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도 길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 큰 실수를 아까 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게임이라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만약에 여러 가지 투자가 뭐 정부 정책과 너무 반하거나 뭐 이러면 머리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이거 올해 큰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드디어 지방선거가 나와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것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변수 같은 걸 감안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기업이 뭐가 좋아지고 아닌가를 계속 고민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로 연결되느냐? 아까 말했던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동성 상세가 언제 끝나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변동성이 왜 생겼냐면 이러한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면 이게 뭔가 결론이 나와야 변동성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자체가 변동성 잔세는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뭐 여름까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도 양선거를 정말 다 야당이 이겼어요. 그럼 골 때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왜 불과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래도 앞으로 쭉 현 정부가 그래도 꽤 오래 정책 변화가 없을 거다 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부동산부터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웃을지 모르지만 어제 저녁에도 하던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실은 투자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지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수학 공식을 돌려본 결과 변동성은 지금 매세서 멈출 것이고 아니 누가 그렇게 하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많은 부분에서 어떤 착시를 하고 계시냐면 수학 공식을 찾고 싶고 절대적인 어떤 누군가의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을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라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소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것이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 책에는 인조 센터장님이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면 무슨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예, 책을 선정해 주신 그런 책 리스트와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끝나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당황한 게 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좋았고 인사이트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런 주식책보다는 다른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더 좋아할 텐데 다음에 정말 있습니다. 가지고 나와주세요. 아니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책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으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꼭 모시고 싶습니다. 여기 추천하신 7곡 책이 있으니까 그 중에 저희가 하나 다루게 되면 또 모셔도 그렇죠. 저희 역량으로 저희 힘들 수 있으니 네,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